안녕하세요. 진아쌤의 공부방 이야기의 진아쌤입니다. 오늘도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.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오늘은 아이들과 대화할 때 저지르기 쉬운 중대한 N가지 실수입니다.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시다 보면 자칫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괜히 말했다 이런 생각 드실 때도 있어요.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언어에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 주의할 것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줄여서 이야기를 할게요. 첫째, 저희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하고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전화통화로도 하지만 카톡 메시지로 부모님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. 그 주로 이야기가 아이들 공부랑 관련된 거죠. 아니면 아이들 학교에서 문제점, 친구들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특히 숙제를 안 해오거나 숙제를 가져오지 않거나 그리고 교재를 놓고 오거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벌써 그 공부에 좀 관심이 없어졌다라는 힌트가 되거든요. 그럴 때 부모님께 그러니까 나 혼자 그 아이들은 이제 컨트롤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컨트롤 하시다가 난관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. 사전에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학부모님께 아이들의 변화 과정이나 이렇게 공부에 관심이 좀 부족해졌을 때 재빠르게 캐치해서 어머님들한테 전달을 합니다. 예를 들어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. 어머님, 우리 친구가 오늘 교재를 놓고 왔네요. 간 다음에 교재 발견하시면 가방에 잘 챙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아이가 사실은 교재를 놓고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. 그럴 때는 제가 이제 가방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죠. 가방을 열어봤을 때 그 가방 안에서 교재가 뜬금없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럴 때 아이들 당황하지 않게 하고 교재가 여기 있네? 너 가방 안쪽에 있어서 잘 못 봤겠구나. 이리 와서 같이 공부하자.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. 만약에 정말로 집에다 놓고 왔으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. 정말 깜빡 잊고 놓고 왔어요. 아니면 숙제를 안 해서 그냥 가져오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숙제를 하기가 싫어서 학교 가서 숙제하겠다라고 해놓고 학교에다가 교재를 놓고 공부방에 오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교재는 밀리고 숙제가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공부도 아무래도 성적이 좀 안 나오겠죠.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재빠르게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죠. 그런데 미리 사전에 말씀을 안 하시고 이 일이 계속 누적이 되면 부모님이 나중에 끝난 교재를 보셔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아이는 학교에서 성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고 어쨌든 공부는 조금만 소홀해도 금세 표가 나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하고 평소에 이렇게 재빠르게 소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.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가 있거나 엄마랑 문제가 있거나 스스로 아니면 사춘기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. 이랬을 때 학부모님들하고 아이와 중재자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 되어야 돼요. 아이의 이런 안 좋은 걸 그대로 이제 문제화 시키거나 어머님이 또 아이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선생님이면 안 되잖아요. 엄마랑 아이가 잘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선생님의 역할이니까 중간에서 둘의 그 관계를 잘 고려해서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. 두 번째는 친구 간에 서로 비교하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.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. 저 친구랑 이 친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. 어떤 때는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성적으로 차이가 났을 수도 있죠. 우리가 늘 공부를 지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적이 우선시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성격이나 성품이 좋지 않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게 오래도록 유지되기 어렵고요. 그리고 서로 친구들 간에 트러블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. 그런 문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생님이 비교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.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방에 가기 싫은데 선생님은 누구와 나를 비교한다 이런 말을 부모님한테 한단 말이죠. 아이들 이 생각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? 그랬을 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? 많이 속상하시겠죠?
결국 선생님들이 그 화살을 맞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걸로 선생님 스스로 화살을 맞지 마시고 절대로 아이들 간에 비교하는 말은 쓰시면 안 됩니다. 마지막 세 번째, 선생님들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. 아이들하고 공부했을 때 이런 걸 해주겠다, 아니면은 우리가 언제 무슨 파티를 하겠다, 우리가 언제는 숙제를 내지 않겠다, 이런 약속을 했을 땐 반드시 지켜주시는 게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 이번에 저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아무래도 시험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. 중간고사를 보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좀 엎드려서 공부하고, 그러면서도 열심히는 했지만 엎드려서 공부하고 좀 느리고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었어요.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시험에 다 달아서는 그렇게 했죠. 훈련을 했어요. 여기서 여기까지 다 풀고 100점 맞으면 바로 집에 가는 거야. 이렇게 100점 정도 맞을 수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을 했겠죠. 80점이면 80점, 그 아이 기준에 맞춰서 했겠죠. 그런데 이제 100점 맞으면 집에 가는 거야. 그렇게 했더니 정말 반드시 바로 앉아서 열심히 푸는 거예요. 열심히 풀고 저한테 딱 교재를 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채점을 해줬거든요. 정말로 100점을 맞은 거죠. 그래서 그래, 그러면은 가야지. 그 친구 이름이 지훈인데요. 지훈아, 이렇게 너 저 지훈이 정말 100점 맞았네? 이거 정말 어떡하지? 정말 가야겠는데? 이렇게 해서 바로 보내줬어요. 그렇게 연습을 좀 했더니 정말로 중간고사에서 수학을 100점을 맞고 온 겁니다. 행동으로 자기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로 된 거잖아요. 절대 그 아이들이 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시험이 조금이라도 조금 풀다가 실수할 수도 있었는데 그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좀 했더니 아이가 자기 스스로한테도 효능감을 느끼고 어머님도 좋아하셨어요. 아이들과 선생님의 약속 하나, 언어 하나,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하나가 공부방을 유지하고 성장하는데 정말로 큰 역할을 한다는 거 선생님도 알고 계시죠? 오늘도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시고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만큼 저도 열심히 선생님들 응원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. 안녕.